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팀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게 너무 괘씸하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한 사람이 그거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가 분산해서 소화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큰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팀원 UF 기업회생 이걸로 난리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설명을 한번 좀. 네, 제가 또 도산 전문 변호사잖아요. 참 도산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또 사회적 이슈가 됐으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미 많은 곳에서 팀원 UF 사태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도산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팀원 UF를 줄여서 요새 팀F라고 하더라고요. 이 팀F 사태가 무엇이냐? 이 팀F는 오픈마켓이에요. 이 오픈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상품을 판매하려면 기본적인 거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겠죠. 그런데 각자 판매자의 홈페이지는 트래픽이 적으니까 이런 팀F 같은 곳에 플랫폼을 깔아놓고 모든 업자들이 와서 거기에 상품을 올려놓고 구매자가 구매를 하면은 구매 대금은 오픈마켓인 팀F가 받고 제품은 판매자가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주고 나중에 이 팀F가 판매자에게 정산을 해주는 구조. 이게 바로 오픈마켓의 구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중간에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 팀F가 돈을 빼돌린 거죠. 이 팀F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은 그 돈을 수수료만 떼고 판매자에게 줘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서 소위 말해 삥땅 친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돈을 못 받게 되었고요. 이 돈을 못 받은 판매자가 고객에게 난 제품을 못 보내겠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판매자가 이미 고객에게 제품은 보냈는데 돈을 미정산 받으니까 팀원을 상대로 돈을 내놔라 라고 소송을 하고 이런 사태가 지금 말하는 팀F 사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피해가 생기는 건가요? 이 팀원은 정산금을 이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요.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결제 대금을 받을 때 중간에 결제 대행사 우리가 피지사라고 하는데 피지사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면 피지사로 돈이 오고 이 돈을 피지사가 2, 3일 뒤에 팀원에게 줘요. 그럼 이 팀원은 이 돈을 바로 판매자에게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주고 60일이 있다가 주는 거예요.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고객에게 바로 즉시 발송을 하게 되는데 돈은 2달 뒤에 받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일단 소비자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됐어요. 가장 먼저 언론에 터져나온 것도 이 소비자들이 팀원으로부터 돈을 못 돌려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판매자가 여행 상품을 판매한 경우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은 이 여행 상품은 계약은 5월 달에 했지만 막상 여행을 가는 날짜는 뭐 10월 달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판매자가 어느 날 고객에게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으로부터 결제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럼 고객은 여행 서비스를 못 받았는데 돈은 나갔으니까 팀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팀원이 돈이 없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고객이 피해자가 됐죠. 두 번째로 또 피해자가 뭐가 됐냐면 이 고객이 피해자가 되니까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카드사에게 결제 취소를 해줘라. 결제 취소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끼어있는 피지업체가 고객에게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피지사는 팀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팀원은 돈이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피해자는 피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아직 정산은 못 받았지만 상품은 이미 발송한 판매자예요. 지금 언론 뉴스에 난 거를 보면은 최근에 5월 달분까지 정산이 되었고 6, 7월 달분은 정산이 밀려 있는데 그 금액이 팀F 합쳐서 1조 원은 될 거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한 판매자가 1억씩 미정산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1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좀 소규모 사업자라서 1,000만 원 정도의 미정산 금액이 있다. 그렇게 하면은 1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미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지금 기업회생 절차 들어갔는데 네. 이게 아마 해지될 거라고. 쉽게 말하면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거고 팀F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 피해자들이 다 소송을 걸고 돈 내놔라 막 사무실에 찾아가고 이러면은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소장 10,000개를 받게 되면은 법률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되고 아마 팀원과 위메프에 있는 모든 지원을 다 동원하더라도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은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거는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일단 줘요.
이미 나왔어요. TMF도 넣자마자 하루 만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 효과로 소송도 못 들어오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독촉을 하는 것도 금지가 돼요. 그 목적으로 지금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될 여지는 딱히 없다고 봐야겠죠. 네, 없다고 봐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도 이미 몇 년 전부터 1년에 최소 몇백억에서 몇천억의 적자가 각 기업마다 있었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는데 기업회생이라는 거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있으면은 장래 영업이익으로 앞으로 한 10년 동안 내가 갚아게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영업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회생 절차가 계속될 수는 없고 폐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들이? TMF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절차를 잠깐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동시에 내고 ARS를 신청을 했어요. ARS라는 거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거는 자기들이 법원의 간섭 없이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은 이 기업이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지금 우리의 지분 가치가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 지분을 팔아서 너희에게 일정 금액은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지분 가치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게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기업의 지분 가치는 없어요. 근데 기업회생 절차를 지금 미루면서 이 지분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돈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기업회생을 들어가면 안 될 게 확실한 지분이 단지 형식적으로 안 들어갔다고 해서 얼마나 가치를 받고 그거를 판매해서 채권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의문이 있고요. 이렇게 되나 아니면 기업회생 절차를 들어가게 되나 파산을 하게 되나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그럼 채권자들이 돈을 배상을 못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규모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 알 판매에도 적으면 뭐 3% 많으면 뭐 5%에 불과한데 100%를 떼이게 생겼으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또는 법인회생, 법인 파산에 들어가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해가 분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판매자 한 명이 10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은 그 부담이 또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지는 거죠. 위메프 사태, 키문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한 사람이 그거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가 분산해서 소화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큰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위메프가 키몬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게 너무 괘씸하다 이런 시각에서 봐서 이 제도는 불필요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른 판매자들, 다른 회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라는 시각에서 봐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